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마케팅 TV의 박종현입니다. 2020년 경자년이 며칠 안 남았는데요. 새해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신년 운세를 상담하시는 분들이 줄을 잇는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된 관심사가 사업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진학, 건강, 또 승진 등등 다양한 관점에서 상담이 이루어질 거로 보는데요. 그중에서 건강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시리즈로 엮어서 사주와 건강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사주와 건강, 과연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의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주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체질인지 아니면 또 허약 체질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또 지식이 사주에서도 분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타고난 DNA다 또는 이제 가족력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목의 기운이 강할 때 어떤 징후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에서 얘기하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원곡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운병, 마지막으로 흉신병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원곡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상 태어날 때부터 음양오행상으로 봤을 때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특정 오행이 어떤 충국이 태생적으로 발생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병을 우리는 이제 원곡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운병이라고 하는 것은 운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내년도가 이제 경자년이 되겠습니다만은 경자년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병들은 이제 자오충, 갑경충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약해져 있는 어떤 특정 오행이 운에 의해서 이제 충격이 발생됐을 때 생기는 이 병을 우리가 운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운병은 이제 그 운이 지나면은 또 언제 그랬냐듯이 이렇게 사라지는 병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흉신병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시리즈 엮어서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이제 흉신병과 연관되어 있는 건데, 흉신병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의 흐름이 차단돼서 막혀서 발생될 수 있는 거. 우리 흔히 얘기하면 아이고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 바로 그런 병들을 우리는 흉신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체질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뭐 건강 체질이냐 이제 허약 체질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보면은 이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우리가 사주 명리학의 핵심은 음양 오행의 균형과 조화가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음양 오행이 적절하게 균형과 조화를 취해져 있는 그런 사주는요. 대체적으로 건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심한 충국에 의해서 사주의 어떤 그 기의 흐름이 차단되거나 맥이 끊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때는 허약 체질로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음양 오행과 식간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식간의 관점에서 얘기하면은 이제 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래서 자, 그러니까 목과 화를 우리는 이제 양이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금과 수를 음이라 그러고 바로 가운데 있는 토는 양과 음의 어디도 치우치지 않게 균형과 조화를 줄 수 있는 어떤 중화지기 역할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목화토금수 이제 오행의 관점에 봤을 때 그 안에서 양가음, 양가음, 양음, 양음, 양음 뭐 이렇게 우리가 그 본체와 용의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간이 목인 사람이 원국의 목이 강할 때 과연 건강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인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자, 목에 일간이 이제 목일 때 주변이 이제 굉장히 그 목의 기운이 강할 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재성이 이제 극화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관성금이 이제 무력화된다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자, 재성토가 이제 극화가 된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게 지금 일간이 이제 간목인데요. 지금 저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한 평의 땅에 나무 한 그루만 그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볼 때에 나무 세 그루가 땅 한 평에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그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처럼 나무 밀도가 높아지니까 흙의 나무에 의해서 제대로, 그죠? 어떤 토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제공됨으로써 원활하게 나무가 성장할 수 없게끔 이제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토라고 하는 거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관점이고요. 또 관성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나무를 이제 우리 땔감으로 쓸 때 쓰는 것이 뭡니까? 뭐 톱이라든가 또 그리고 또 뭐 도끼라든가 낫 이런 거 쓸 때에 어떤 그 톱이라고 하는 것이 나무 한 그루만 베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도구가 있는데 나무가 세 그루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톱이라든가 낫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묻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러면은 그 금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이것을 우리는 이제 무력화라는 말로 이렇게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간목이 강하다는 말이 이제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우리가 등령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사주 명리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굉장히 좀 어렵죠. 자, 우리가 요 부분을 월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태어난 월을 얘기하는데요. 이 사주 팔자 구조에서 일간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바로 이 월지, 이 계절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등령을 했던 얘기는 나무가 일간이 나무니까 결국은 봄의 기운이 가득한 인월과 묘월에 태어난 즉 월지에 통근한 상태를 우리는 등령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득지라고 하는 것은 이 일간 간목이 일지에 또 어떤 나무가 있을 때 우리는 그걸 통분한 상태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득지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일지에 뿌리를 내린 상태 이 상태를 우리가 득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령과 득지를 했을 때 우리가 대체적으로 사주를 신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태과란 말이 있는데 굉장히 좀 말이 좀 어렵죠. 자, 월지에도 우리가 이제 봄이고 일지에도 나무인데 월간이라든가 연주 또는 뭐 시주에 또 이렇게 간목이 됐든 을목이 됐든 이런 주변 세력이 굉장히 많았을 때 이거를 이제 우리 이제 태과란 말을 쓰는데요. 뭐 십성용어로 얘기한다면 이제 비견과 겁재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상태가 이제 우리가 일간목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 오장육부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일단 재성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파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토라는 게 우리가 오장육부에 얘기하면 비장과 위장, 한마디로 이제 소화기 계통의 어떤 장기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거에 이제 이상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 이제 소화 불량, 뭐 이런 상태가 이제 우리가 어떤 건강상의 장애 요인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뭐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 받으면 많이 나오는 게 뭐죠? 뭐 위염 증세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데요. 그다음에 이제 관성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장육부로 얘기하면 이제 폐와 대장 마찬가지로 이제 호흡기 계통의 질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처방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마케팅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있으면은 어차피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이 남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쓰는 방법이 뭐죠? 네, 바로 맞습니다. 전략적 제휴란 말로 쓰는 거죠. 그렇듯이 목의 기운이 강한 상태에서 물론 사주 원국에 식상화가 있으면 뭐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나 흉신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간 목을 중심으로 해서 목의 기운이 강한데 이것이 화로 유통되지 않은 상태 이걸 이제 흉신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일단은 직업을 화의 직업을 갖는 것이죠.
업종으로 얘기하면 이제 전자, 전기, 뭐 통신, 뭐 IT, 컴퓨터 이게 전부 다 화해 업종이고요. 또 이제 문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서비스 업종을 우리가 이제 화해 업종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사람 상대하는 업종을 이제 화해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주 명리에서 이제 방위각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데요.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남쪽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화의 기운이 필요한 사람은 동서남북 내가 어느 쪽으로 이사하거나 또 어느 쪽으로 가서 내가 어떤 사업을 도모하냐 할 때는 남쪽 방향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숫자적으로는 27이죠. 뭐 비밀번호, 뭐 패스워드, 기타 등등. 또는 뭐 복권 뭐 이런 거 하실 때는 2와 7을 잘 믹스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얘기고요. 자, 우리가 이제 화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빨간색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좀 이제 현대 그 마케팅에 굉장히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컬러 마케팅이잖아요. 나한테 맞는 컬러. 우리가 삼성 하면 어떤 컬러죠? 바로 블루 컬러죠. 또 이제 또 SK 하면 또 뭐죠? 이 바로 빨간 컬러. 이런 것처럼 자신만의 이제 컬러를 상징하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 방법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 선택인데요. 자, 배우자 선택은 이제 평생을 함께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운들을 설기, 즉 빼서 목의 기운이 필요한 사람한테 채워주는 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배우자한테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건 이제 이름인데요. 장명을 할 때, 화의 기운이 필요한데 없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화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름을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음식을 할 때 이제 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쓴맛을 얘기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뭐죠? 바로 커피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빨간색이기 때문에 빨간색이 있는 그런 채소나 또는 고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선을 좋아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이 화와 관련된 걸 뭐 드시면 안 되고, 화라는 것은 이제 양의 기운이기 때문에 어떤 고기라든가 육식을 얘기하는 거고, 또 채소로 얘기하면 이제 빨간 계열의 컬러가 있지 않습니까? 적색 계열 말고, 이런 관점에서 화의 기운을 이렇게 보충해가는 그런 전략으로 가게 되면은 목의 기운을 상당 부분이 해소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그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 병을 피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그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이런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사주상 목의 기운이 강할 때 나타나는 흉신병에 대해서 그 원인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주 마케팅 TV의 박종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